중국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반발해 보복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는 한편 센카쿠 열도 인근에 대한 순찰 활동에도 들어갔는데요. 수교 이후 최대 갈등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주중 일본 대사를 심야에 조치해 극도로 위험한 내정 간섭이라며 경고한 중국. 곧바로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검역 통관 강화와 기술 부품 공급 제한 등 비관세 장벽도 대일 보복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히토류 수출 제한과 단체 관광 중단 등 전례가 있는 만큼 중국이 경제적 압박에 단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日方必须立即纠正收回恶劣言论否则一切后果必须由日方承担 가장 우려되는 건 센카쿠, 다오이다오 주변 해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실제 관영 매체들은 개입하면 일본 본토가 전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도 높은 군사적 위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당장 중국의 해경 함정과 군용기 활동이 늘며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중국이 센카쿠 인근 해역 순찰을 늘리고 대만 주변 훈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甚至武力介入台海局势必将在中国人民解放军的铜墙铁壁面前碰得头破血流 전문가들은 중국이 저비용 정치 제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 수산물 수입 제한 강화 여부가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일 수교 이후 53년 만에 최악의 갈등 국면이란 분석 속에 중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중일 관계는 다시 급격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베이징의 사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영 중국 중앙TV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티에는 어제 게시물에서 중국 정부가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발신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모든 후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한다든지 반드시 정면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 매체는 중국의 대응 수단으로 대일본 제재와 양국 정부 간 교류 중단을 꼽았습니다. 네, 요즘 중일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지난달 에이펙을 계기로 이뤄진 첫 만남부터 침략 역사와 인권 문제를 꺼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 자위대가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에 중국은 매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SNS에 죽음의 길이다,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등 험악한 글을 올렸다가 지웠고 중국 관영 매체는 당나귀에게 머리를 걷어차였냐,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事关中日关系的政治基础和日方的基本信义，是不可逾越的红线. 중국 외교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표하기 위해 심야에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고 주일 중국 대사는 일본이 무력으로 대만 해협 정세에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까지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일 양국이 최근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외교적 자신감을 얻어 절대 물러서지 않고 대담한 발언을 이어가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But there's no doubt, flexibility for regional contingencies is something we would take a look at. 대만을 둘러싼 주요국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로선 섬세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다의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연일 비판하는 데 이어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주일 중국 대사관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하고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인은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라고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무력 개입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은 연일 일본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인데 일본 대사가 초치됐다고요? 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면 타 죽을 것이라는 초강경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심지어 군사 대응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수네이둥 부부장은 나가사키 겐지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中方必将迎头痛击。我们将坚决行使联合国宪章和国际法赋予的自卫权，坚定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중국 대만 상업항공실에 이어 관영 매체들까지 나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거친 표현을 내놨고요. 최근엔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극언을 내나 일본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의 강한 경고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대만 유서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2년 만에 중국에 수출이 재개되면서 양국 관계가 안정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중국보다 미국을 더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 관세 불과를 1년간 유예했는데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가 약속만큼 시원치 않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네, 미중이 무역 긴장 완화에 나섰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는 발표 이후 2주째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수학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대두 18만 톤을 사들였지만 이후 수입 재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올해 1,200만 톤,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 톤을 구매하게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적용해온 10% 관세를 취소했지만 총 13%의 관세가 유지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대두에는 3% 관세만 부과돼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역시 여전히 쟁점입니다. 중국의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히토류와 자석 정련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수출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依法依规开展稀土相关物项出口管制工作。作为负责任大国，中国既致力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 네, 중국 지도부가 향후 수년간 경제 성장률이 4%대로 둔화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연일 내비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시진핑 주석이 최근 광둥성을 방문해서 괜찮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부터입니다. 이 광둥성의 올해 3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은 4.1%로 전국 평균 수준인 5.2%보다 낮았습니다. 이 시 주석은 광둥성의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지만 규모가 큰 만큼 증가폭은 여전히 크다며
광둥성 스스로와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둥성은 중국 GDP의 10%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부동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중국이 4% 성장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장률은 평균 5.5%로 올해 목표는 5% 안팎입니다. 리창 총리 역시 5년 내 GDP가 170조 위안을 돌파를 언급하며 연 4%대 성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난달 4중절의 문건에서도 2035년 1인당 GDP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연평균 4.17%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광둥의 전기차, 로봇 등 첨단 기술 육성을 강조하며 저성장 속 기술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뒀는데요. 이는 경제 발전 속도보다 고품질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광둥성의 성장 둔화가 현재 중국 경제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장각의 천문산에서 비탈 계단을 오르는 이벤트를 열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그 밖에 중국 소식들 정리해 볼까요? 네, 중국 체리 자동차가 신형 하이브리드 차로 장각의 천문산 이 999계단을 오르는 홍보 이벤트를 하다가 난간을 들이받는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량이 중간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들이받는 영상이 퍼지자 체리 자동차는 안전 노프가 바퀴에 감겨 사고가 났다며 사과했는데요. 이 중국 매체들은 단순 마케팅 이벤트가 국가 자연 관광지를 훼손했다며 승인 절차와 보상, 복구 방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일 광시자치구 난닝의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변을 보는 현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채 2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변을 보고 청소하지 않고 떠났다며 비문명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요. 관계당국은 영상의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공공위생 강화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네이망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5,000제곱미터의 풍력 포획 우산을 300m 상공에 띄우는 고공 풍력 발전 연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케이블로 우산을 끌어 지상 발전기를 움직이는 이 우산 사다리식 방식으로 이 기존 풍력보다 토지, 강철 사용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밀도는 훨씬 높은 이 차세대 신에너지 기술인데요. 중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 실제 발전 시험 단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